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쩐대리TV의 쩐대리입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말 잘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만큼 강하게 정부 쪽에서 드라이브를 좀 걸지 않는 것 같고요. 그나마 이 코로나19에 대한 확산세가 조금은 줄어든 상황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포스트 코로나에 있어서 조금 더 그 가능성 있는 종목들 혹은 기존의 코로나 대비해서 많이 올랐던 종목들에 대한 조정을 조금 더 강하게 주는 뭐 그런 움직임을 가져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그동안에 지수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 오른 부분에 대한 뭐 소위 말하는 뭐 차익 실현 매물도 외인과 기관을 통해서 상당 부분 좀 지난주에 나왔고요. 물론 종목별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어떤 종목들은 이런 상황에서 조금 더 가기도 하고 어떤 종목들은 좀 눌리는 뭐 그런 상황이 계속되면서 시장에선 소위 말하는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 피로도가 있으실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그동안에 관심 있게 봤었던 종목들이 만약에 조정을 받는다면 그 조정을 받고 나서 충분히 눌렸을 때 특정 어떤 기술적 분석을 통한 지지 라인과 혹은 저항 라인 어딘가에서 뭔가 전환을 시도하는 느낌이 들 때, 그리고 그 전환을 시도할 때에 의미 있는 캔들이 나왔을 때, 의미 있는 캔들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 거래량이 좀 뒷받침되는 거죠. 그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갔을 때에 상당 부분 조금씩 분할 매수로 비중을 좀 실으면 어떨까, 좀 이런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제가 연초에 말씀드렸던 종목들 중에서 오늘은 OTT 관련한 종목이죠. 이제 스튜디오 드래곤, 뭐 제이 콘텐트리, 이 두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은 최근에 말씀드렸던 그 OTT라고 하면 뭐 쿠팡 OTT부터 해서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플러스 막 이런 넷플릭스는 뭐 물론 있었고요. 다양한 어떤 그 OTT 이 플랫폼에 들어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콘텐츠 제작하는 업체죠. 국내에서는 뭐 원탑, 뭐 투탑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물론 뭐 소위 말하는 가장 우수한 그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시장에서 호응을 얻는 컨텐츠를 만들어내는 업체는 스튜디오 드래곤이 맞습니다. 그리고 제이 콘텐트리라는 회사도 최근에 이제 이슈를 좀 불러일으키면서 좀 돌아 나오는 느낌, 차트상으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여주고 있었는데, 보시면 여전히 그 글로벌 OTT의 플랫폼을 강화하고자 하는 이슈는 여전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지금 진행이 되고 있어요. 변함이 없습니다.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부터 시작해서 애플 TV 플러스 기타 등등등 많습니다. 아직도 여전히 그런 그 시장의 OTT에 대한 기대감은 상당히 커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지금 저도 예전만큼 TV를 보지 않습니다. 거의 유튜브, 아울러서 넷플릭스나 뭐 티빙, 뭐 시즌, 뭐 이런 OTT를 애플리케이션을 제가 다운받아서 다운로딩하고 거기에서 제가 보고 싶은 것들을 뭐 픽업을 해서 주로 보는데요. 그만큼 소위 말하는 뭐 킬링 타임을 TV라는 미디어를 통해서가 아니라 이 모바일에 있는 OTT 플랫폼에 들어있는 다양한 뭐 컨텐츠들을 보면서 시간을 좀 보냅니다. 아마 제가 그렇다는 것은 저와 비슷한 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상황인 뭐 30대 혹은 40대 초반의 직장인들도 비슷할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더욱더 시대가 변하면서 아마도 이 OTT라는 시장은 커질 거고요. 그 커지는 것의 흐름에 현재는 추세의 상승에 함께 커플링돼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투자를 해도 괜찮을 시점이 아니냐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변함없는 기조 하에 금액 자체, 주식 단가 자체가 그래도 조정을 받아서 저렴할 때부터 모아가는 것이 수익률을 극대화할 수 있고 조금은 마음 편하게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이번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면 혹은 조정이 끝날 때쯤 그때쯤 타이밍을 잘 맞춰서 들어가 보면 어떨까, 뭐 이런 말씀을 전해 드리는 겁니다. 네이버라든지 이런 포털 사이트에
뭐 이런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막 이런 걸 쳐보면 굉장히 많은 기사들이 나와요. 많은 기사들이 나오고 현재 뭐 상황에 대해서도 그렇고 쭉 지금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워낙 뭐 포털 사이트 잘 설명이 다 돼 있어요. 그렇더라고. 이제는 개인의 선택이겠죠. 이런 어떤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쿠팡 이런 OTT 업체들의 플랫폼에 대한 뭐 소위 말하는 전쟁이 벌어질 때 그 컨텐츠 제작 업체들 또한 공급을 하면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가 있겠죠. 그렇다고 하면 저는 뭐 제이콘텐트리하고 스튜디오 드래곤을 유심히 볼 만한 필요가 있고 유심히 보고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우선은 예전에 제가 올린 영상에서 이 스튜디오 드래곤과 뭐 제이콘텐트리에 대한 여러가지 계약사항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말씀을 드렸어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차트상으로만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선은 제이콘텐트리 먼저 볼게요. 제가 제이콘텐트리를 좋게 생각하는 부분은 뭐 콘텐츠에 대한 이슈도 이슈지만 일봉상으로 상당 부분 좀 그 저가에 형성이 된 금액에서 밀어 올렸다는 겁니다. 이렇게 이 박스권을 그리면서 조정을 받던 와중에 이슈가 생기면서 들어 올렸다는 거. 그리고 저는 분봉상으로는 제가 122평선을 일봉상으로는 302평선을 세팅을 합니다. 장기평선으로. 보통 이 장기평선을 돌파하면서 돌아 나오는 움직임, 거래량이 동반된 돌아 나오는 움직임이 나올 때는 상당 부분 시세를 주는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 나름대로 기준을 좀 잡고 세팅을 해 놓은 거거든요. 여기도 보시면 이 302평선을 좀 돌아 나올 때 제이콘텐트리 차트입니다. 이 검은색이 302평선이에요. 이렇게 거래량이 좀 실리면서 이렇게 돌아 나오는 움직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돌아 나올 때 이 평선이 뭐 윗골에다 음봉이지만 이렇게 지지가 딱 되는 것을 보고 나서는 자연스럽게 끌어올리죠. 이게 2000 몇 년입니까 이게? 2017년이네요. 어떤 요런 움직임들 굉장히 제가 좋아하는 차트인데, 보면 이렇게 볼까요? 길게 당겨서 보면 지금 현재도 2019년에도 한번 돌파 고자 하는 시도가 있었는데 못 돌파했고요. 2019년 말에도 한번 돌파하고자 했는데 못 돌파했고요. 그죠? 그런데 여기서 이 정말 바닥권에서 눌려 있다가 돌파를 했다라는 거죠. 의미가 있습니다. 그 돌파했을 때는 또 뭐냐?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 자, 거래량이 많이 실렸다라는 것은 누군가는 드립다 팔았지만 누군가는 돈을 들여서 그 드립다 판 종목을 샀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장기적으로 거의 2018년 말부터 이때가 우리 주식시장의 가장 큰 호황이었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잘 아실 겁니다. 2018년이 역대 최고 코스피 코스닥의 시세가 나왔던 그때예요. 이때가 2017년 말부터 2018년 초까지. 뭐 한번 볼까요? 맨날 말씀드리긴 하지만 주봉으로 봐야 되겠네요. 이때죠. 이때가 와, 이거 뭐 코스피 3000 코스닥 1000 간다 했을 때입니다. 이때가. 근데 이때에 이렇게 제대로 된 추가적인 상승으로 쭉쭉 뻗지 못하고 밀려서 된 건데, 그죠? 지금 어찌됐건 뭐 그런 상황 속에서 가장 시세를 많이 줬던 이 제이콘텐트리의 그때의 어떤 주가가 현재는 어찌됐건 쭉 지금 밀려서 지금 돌아 나오는 느낌이다. 그래서 주가 자체는 높지 않다. 그리고 충분히 이 박스권에서 조정을 받으면서 소화를 하면서 올라왔다. 그래서 저는 이 상황이라면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좀 보는 거죠. 아울러서 이 제이콘텐트리가 시가총액도 6,300억, 가볍습니다. 주식 수도 940만 주, 많지 않아요. 보통 한 1,500만 주까지는 저는 뭐랄까요, 그 라이트하다고 좀 보거든요. 가볍다라고 좀 보는데, 그런 상황을 두고 봤을 때에도
나쁘지 않은 상황이 아니겠느냐, 그렇게 좀 보고 있고, 다만 이제 어떤 확실하게 좀 나와줄 수 있는 소위 말하는 뭐 실적이라든지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부분들이 계속 가시화가 되어야만 더욱더 시장에서 관심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되고요. 올해는 좀 적자로 전환한 상태인데 연말 기준으로 최종 이제 연마감 실적이 좀 발표되면 더 정확히 알 수 있겠죠. 더 좋아질 것이라고 봅니다. 2021년에는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차트상으로는 그런 위치에 있다. 그래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 거래량이 터진 바닥권의 어떤 슈팅, 그게 포인트죠. 물려도 고점에서 물렸을 때는 쭉쭉쭉 밀릴 수 있는데, 저점에서 물렸을 때는 반등이 좀 쉽게 나올 수 있거든요. 지지라인만 정확하게 하방 경직성이 확인이 된다면. 그래서 그런 움직임으로 있어서는 상당히 괜찮다, 이런 생각이 저는 하고 있어요. 다른 지표도 좀 볼까요? 얘가 지금 신용 한번 볼까요? 신용 비중이 잔고가 한 2% 정도 되네요. 큰 이슈 없네요, 그죠? 어쨌든 요즘 보면 그런 상황이다. 그럼 조금 스콥을 좁혀서 한번 본다면, 여기서 지금 갭을 띄워놓고 나서 이 갭을 메우러 가지 않고 여기 지금 이렇게 갭이 좀 나와 있는 상태예요. 그죠? 이 갭이 있다. 모르겠습니다. 뭐 갭으로 좀 올리고 나서 그냥 쭉 올려서 가는 경우도 있겠죠. 그렇지만 상당 부분 갭을 좀 메우러 올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음봉을 띄워놓고 나서는 이 정도 라인이 종가 기준으로 좀 지지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렇지만 아주 안정적으로 간다면, 만약에 주가가 소위 말하는 조정을 받는다면 단기적으로는 22평선 지지가 확보되는 것을 보고 들어가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고, 만약에 추가적으로 시장이 조금 더 조정을 받는다면, 지금 시장이 상당 부분 외인과 기관의 매도세 때문에 조정을 좀 받고 있죠. 일봉상으로 보면 금요일날에 어쨌든 음봉이 나왔는데, 이걸 깨고 가버릴지 한번 쭉 밀었다가 들어올릴지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아무도. 왜냐면 고점대이기 때문에. 현재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면 예상치 못하게 더 가지 않을까라고 생각했던 이 제이콘 텐트의 주가도 지난번 그 저항 라인을 테스트하고 갈 수도 있어요. 뭐 34,000원까지도 밀릴 수가 있다. 근데 뭐 상황과 주식 시황과 여러 가지 감안을 해서 얘가 22평선을 찍고 갈지 아니면 더 눌렸다가 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어쨌든 접근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종목에 대한 관심 종목에 두고 나서 보면서 상황을 지켜보면서 진입을 해도 괜찮지 않겠나.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갈만하다, 해볼만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은 이 122평선상에 그죠? 딱 눌려있는 상황인데 충분히 중장기적으로는 해볼만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갑작스럽게 많이 들어온 자금들이 뭐 이렇게 좋은 시장에서 갑자기 빠져나간다, 그런 생각은 안 듭니다. 자, 그럼 매동을 보면 지금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건 상승을 하건 외인을 담고 있죠. 보시면 이게 금액이니까요. 세 자리면 1억 5,900만원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큰 금액으로 뭉뚱그려서 확 들어오진 않지만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 그죠? 계속 지금 들어오고 있다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수급도 뭐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유심히 지켜볼 만한 종목이다. 오히려 양봉 뽑고 거래량 터져서 날아갈 때 보지 말고 눌리고 조금 뉴스 덜 나올 때 보자, 이런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스튜디오 드래곤입니다. 제가 요즘에 그 넷플릭스 자주 보는데요. 넷플릭스에서 제가 쭉 봤어요. 내가 뭐 보고 있지 요즘에? 이 종목이란다. 이것들 어디서 만든 컨텐츠지? 보면 꽤 많더라고요.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만든 게. 저는 그 뭔가요? 그 저기 위올라이 했던 거, 그게 제이 콘텐츠에서 만든 거잖아요.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지금 인터넷 모바일 검색을 해볼게요. 그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아, 스카이캐슬. 예. 스카이캐슬이 제이 콘텐츠에서 만든 드라마였는데 되게 재밌게 봤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이거를 넷플릭스에서 보진 않았습니다. 근데 넷플릭스에서 최근에 뭐 보는 것들 보면 뭐 경이로운 소문부터 시작해서 스위트홈 뭐 그런 드라마들 되게 재밌어요. 좋아하고. 근데 많이들 또 거기서 만들었고 이 스튜디오 드래곤에서 상당 부분 제가 모르고 봤던 드라마들도 꽤 많이 만들었다. 역시 좀 회사가 어찌됐건 그만큼 좀 제작력이 있는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런 회사가 현재 바닥권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이슈를 가지고 주가에 대한 움직임을 가져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금 보면 어쨌든 뭐 과매수권에 있어요. 지표상으로는 과매수권이 있고 가장 뭐 좋았을 타이밍은 현재 이 장기 평선인 300일 평선이 깨지지 않고 지지가 됐었다라는 것이 확인되는 이런 시점들, 이때 들어갔으면 가장 좋았었겠죠. 그렇지만 뭐 타이밍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저희한테 쉽게 매수할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에 또 이때는 또 다른 날아가던 바이오 종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죠.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한번 쳐 올리고 나서 지금 3%씩 막 이렇게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는 어느 타이밍에서 지켜봐야 되겠느냐? 뭐 제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한 94,000원 정도. 그러니까 이 22평선 지지가 확실히 좀 되는, 만약에 20평선 쭉 올려 붙으면서 이 조정이 이어지면서 거기서 확실히 좀 21선 지지가 되는 것을 확인하고 들어가도 괜찮지 않나? 저는 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장에 확실하게 어떤 지지라든지 혹은 하반 경직성이 딱 보인다 라는 어떤 확신이 없는데 그냥 딸려 들어가는 것은 조금 조심하자. 왜? 이게 막 단기 트레이딩하기 좋고 시세를 확 줬다가 눌렸다가 이렇게 가면서 할 수 있는 종목이 아니라 추세로 가는 종목이기 때문에 좀 느림보처럼 갈 수도 있어요. 느림보처럼 이렇게 갔다가 또 이렇게 갔다가 뭐 이렇게 갔다가, 그죠? 그러면 지루하다라는 거죠. 비중을 시키도 조심스럽고. 그래서 이런 류의 종목들을 저는 매매할 때는 충분히 좀 눌리고 나서 지지가 되는, 여기서 왜냐면 못 들었었던 때잖아요. 근데 여기서 요 캔들 딱 세우면서 기준봉을 세워놓고 음봉을 딱 만들었다는 거죠. 기준봉을 세워놓고 올렸다는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기준봉의 상단이나 혹은 중간 정말 그 보수적으로 잡으면 이 몸통 끝까지 눌렸을 때 한번 비중을 조금씩 실어 본다라든가 어떤 그런 시그널 나오면 가보자는 거죠. 제가 말씀드리는 무슨 현대약품이나 이런 종목들은 그죠? 제가 단기적으로 좀 보자, 관심 있다, 저는 관심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현대약품 같은 것들은 단기적으로 이 급등락이 엄청나게 심하게 나오기 때문에 얘는 뭐 타이밍을 잘 잡아서 매매해야 되는 종목이에요. 뭐 단기적으로 보시면은 뭐 한 1주 2주 만에 그냥 막 50%씩 뛰니까, 그리고 추세가 지금 거래가 막 터지면서 막 움직이고 막 가볍고 이러니까요. 근데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라는 종목은 묵직하고 향후에 기대감을 가지고 갈 수 있는 소위 말하는 좀 대장주 성격의 종목이기 때문에 가치주라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렇기 때문에 저렴한 금액에 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자, 보면 얘가 시가총액이 2조 9천억, 얼마 전까지 3조가 넘었었는데 2조 9천억, 이거 지금 1200만 주가 그죠? 상장돼 있어요. 뭐 유동주식수는 상장은 발행은 이거 3천만 주고, 전 유동주식수 기준으로 우리가 살 수 있는 주식수 기준으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보면 뭐 어찌됐건 뭐 1200만 주 정도 수준으로 그렇게 무겁지 않다, 그죠? 그렇지만 시가총액이 어쨌든 무겁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개인적인 소견으로는 조금 가격이 조금은 저렴할 때 그나마 그래야지만 조금 더 좋을 수 있다. 뭐 실적에 있어서는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올해. 보면 영업이익도 그렇고, 그죠?
실적 매출도 그렇고 단기 순이익도 그렇고 괜찮습니다. 좋습니다. 더 좋아질 것 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유심히 지켜볼 만한 필요가 있겠죠. 지금 따지고 보면 10만원부터 12만원까지 20%만 상승하면 전고점 돌파해요. 요즘 20% 상승하는 거 우습죠. 해서 어느 지점에 언제 들어가느냐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 이번 조정이 조금 더 길어지고 한다면 그래도 저는 이 9만원 중후반대에서 머물 거라고 보거든요. 그렇더라면 그때가 매수 타이밍이 아닐까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매동을 보면 지금 매동이 계속적으로 외국인은 사고 있어요. 외국인은 거의 2주째 계속 사고 있다. 기관은 매수 변경하면서 왔다 갔다 하지만 어찌됐건 외인들은 사고 있다. 자, 개인이 눌리는 것을 보고 들어왔죠. 조금 더 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이 매수하기 시작했다. 조금 더 눌릴 수도 있겠다. 조금 더 눌리고 조금 더 눌리고 조금 더 눌릴지 보고, 이런 음봉이 아니라 아리꼬리 단 뭐 양봉, 망치형 음봉 이런 게 나오고 나서 확실히 하방 경직성이 나오는 걸 보고 들어가자.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조금 더 눌릴 때 분명히 중장기적으로는 갈 수 있는 종목이다라는 건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영상을 좀 찍었고요. 우선은 주말에 저도 보통 주말에 유튜브 보니까요, 넷플릭스 보니까요, 이런 어떤 기조는 우리 삶에 전반적으로 많이 자리 잡지 않을까요? 그렇다고 하면 그런 콘텐츠를 만드는 데 있어서 상당 부분 노하우가 있는 스튜디오 드래곤 눈여겨볼 필요 있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어느 시점에 어느 타점에 들어가서 적절하게 수익을 보고 극대화시키느냐, 그러려면 좋은 종목을 저렴한 가격에, 고점이 아닌 저렴한 가격에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단기적으로 트레이딩하는 관점에서는 뭐 고점에 들어가도 몇 프로 뛰기 하고 나와서 비중을 크게 실어서 먹을 수 있죠. 근데 이 종목은 막 하루에 막 몇십 프로씩 등락이 있고 이런 종목은 아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거기에 맞게 투자하시는 게 맞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좀 더 트래킹하면서 계속 보려고 합니다. 저도 이 종목은 중장기적으로 끌고 갈 만한 종목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제이 컨텐트리와 스튜디오 드래곤 이 두 종목에 대해서는 유심히 좀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면서 간헐적으로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말 날씨가 오늘은 좀 춥다는데 감기 조심하시고, 여전히 계속 코로나는 진행 중이죠. 가정의 편안함과 건강을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